예, 오늘 그 행경 행복한 경영 조천 포럼이 있어서 왔습니다. 많은 조천 포럼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정하는 포럼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내용이 좋고 스피커가 좋고 그리고 멤버들이 좋습니다. 이런 포럼은 잘 안 될 수가 없죠. 더구나 제가 행경 포럼의 초대 이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지만 그런 이유를 다 제하더라도 이 포럼은 정말로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리고 또 유익합니다. 오늘은 양향자 의원, 그 삼성전자 출신이죠. 삼성전자 그 여성 임원 출신이신데 아주 그 반도체의 어떤 신화라고 할 정도로 그 반도체 그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그런 존재다가 정치권에 이제 영입이 된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어떤 새로운 정치, 정말로 이 식상한 정치가 아닌 그 새로운 정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바도 있습니다. 2023년 8월 행정포럼 양향자 의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양향자 의원과 삼성전자에서 함께 임원으로서 근무했던 그리고 행정 11기 출신 TMX 와플의 양정원 대표이십니다. 만나게 된 게 약 거의 10년 전 12월 삼성 이제 임원 동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실 이건 회장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여성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돼서 14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양 의원님을 필두로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 만남을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 양 의원님을 제가 옆에서 뵀지만 어떤 정치인 이전에 어머니로서 또 며느리로서 딸로서 또 친구로서 굉장히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고 이번에 양 의원님이 큰 거사를 치르셨습니다. 한국의 희망이라는 그 새 당을 창당을 하셔서 저희 임원 동기 중에 이제 당수까지 나와서 저희 동기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의원을 소개합니다. 양향자 의원이 등단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깊이가 있고 유머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여성분들 좀 간간히 보이시는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저를 업시킵니다. 영어로 남성이 메일이죠. 메일. 여성이 뭐죠? 피메일이죠.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FE가 들어있죠? 철이 들어있어요. 철없는 남성도 되고 저희가 고생하고 있는데 가끔 저는 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어떤 남자랑 얘기할 때 항상 제가 철이 더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따르라고 자꾸 그럽니다. 네, 사실 어제 광주 일정을 마치고 23시 3분 차를 송정역에서 탔습니다. 그럼 이제 몇 시에 도착했는지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아침에 여기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분이 잘 태워다주고 그래서 조금 더 철이 저 때문에 더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기업인분들이 대부분 모이셨는데 한국의 희망이라는 정당을 창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발기인데이를 6월 26일 날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시에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창당 대회를 합니다. 완전히 황당무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창당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완벽한 친기업당입니다. 그래서 행경당이라고 좀 해주세요. 친기업당. 왜 그러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조세와 국방 아닙니까? 조세와 국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한쪽 조세를 완전히 기업인들이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걸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무지무지 존경합니다. 그런데 국방을 보면 또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 시스템을 전부 다 우리 기업인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근데 솔직히 정치권 보면 기분 나쁘죠? 네, 나보다 훨씬 더 못하는 것들이 정치권으로 나와가지고 아주 아예 혐오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혐오의 정치를 없애보려고 제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이게 역량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남이 슬프거나 남이 괴로운 일을 못 보는 그런 오지랖 넓은 그 성격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친기업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아마 더 힘을 받아서 작은 제가 운동화 끈이라도 매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정책적, 입법적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들고 달려오셔요. 그러면 제가 한 드라이브 합니다.
그래서 300명 중에 반도체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전문가라고 일컬어지지만 그 반도체 한 명이 이번에 그 반도체 특별법, KT법, 패키지법을 만들면서 사실은 업계에서는 이 기적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이익은 우리 선배님 반도체에 계셨었는데 기적의 법 맞죠? 근데 삼성에서는 이론도 스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반도체인데 저는 30년 2개월 동안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제가 아는 반도체 지식은 극히 일부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어떤 산업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이렇게 자리매김하기까지는 그 기술의 영역이 기술 기둥이 1000개가 필요하다. 기술 기둥이 반도체 영역에 기술 기둥이 1000개가 필요하다. 그만큼 기술의 스펙트럼이 넓다. 그리고 그 기술 기둥 하나에는 1000개의 기술 줄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합니다. 그 기술 줄기가 1000개가 있는데 한 줄기에서 그 다음 다른 줄기로 평생을 해도 넘어가기 힘든 게 반도체 기술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설계 분야에 있었는데 제가 평생 설계만 하지 공정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전문 영역의 기술 줄기가 1000개가 있어서 그게 1000기둥이 필요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의 기술의 영역과 깊이와 높은 난이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30년 2개월 했어도 제가 한 영역은 극히 일부다. 처음에 들어갈 때 MVM했죠 제가. 우리 이분 선배님이십니다. 저의 선배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를 잘 사용하실 줄 몰랐습니다. 저는 non-volatile 메모리, 그 다음에 SRAM, DRAM, 플래시 메모리, 그 다음에 CIS 뭐 여러 가지 메모리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개발에 참여하고 또 특허도 상당한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일에 참여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메모리 영역에서 했던 영역은 정말 그렇게 일부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제가 별로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게 없는 것에 저의 꿈을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3D DRAM 머티리얼을 하고 있는 학위 과정을 하고 있어서 아들에게서 지금 열심히 저의 꿈을 실현시키는 결과를 제가 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부민 강국이라는 말씀을 몇 번 들으셨을 겁니다. 부국 강병이 아니라 부민 강국. 국민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하다. 근데 그러려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인간 삶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선도할 때, 주도할 때 행복해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 박인철 대표님이 제일 그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황당무계가 아니라 또라이처럼 돈키호테처럼 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복한 거죠. 근데 옛 속담에도 비드니까 마당 쓰난다면 비 우리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했는데 누가 쓰려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에 또 전날 아침에도 보면 반도체가 계속 지금 매출 다운되고 있고 입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기인가? 아까 SK 하이닉스 계신 분, 인철 대표님 어디 계셔요? 네, 어려움 느끼시죠? 네. SK 하이닉스는 삼성보다 1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죄송스럽게. 그래서 그런 말씀 오늘 반도체를 통해서 이제 한번 세상을 보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릴 건데 사실은 저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창당하는 그 창당의 기치도 사실은 그런 가치와 비전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선도 국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추락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히어로스를 받으셨는데 히든 히어로스는 임형규 회장님 다 아시죠? 네. 임형규 회장님과 함께 쓴 대략집입니다. 반도체는 첨단 기술 인재들이 이끄는 기술 경쟁이다. 히든 히어로스를 썼는데 저는 이제 권호연 회장님 또 진대재 장관님 그리고 황창규 사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임형규 회장님이 대한민국에서는 반도체를 하셨던 분들 중에 가장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쓴 책인데 오늘 이야기는 이 과학기술혁명국가와 히든 히어로스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양도치입니다. 컨덕트 양으로 불러주세요. 셀링 아닙니다. 그냥 컨덕트 양으로. 양쪽 통하지도 않고 지금 횡경에서도 제가 좀 14기로 좀 들어오면 안 되나 하고 양도치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저의 삶이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양쪽을 통하기도 하고 사방을 통하게 하는 사람이라 해서 양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산업 진척 못 낸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 혼자 이제 국회의원 중에는 혼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 그러나 계속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이즈의 나라는 결국은 슈퍼 을 작전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EUV 장비 하나로 세계를 선도하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뭐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대만도, 인도 뭐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은 범접할 수 없는 기술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패권이죠, 패권. 근데 모든 기업 하시는 분들도 그 하나 있으면 결국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기업이 되거든요. 그렇죠. 박인철 대표님은 아예 그냥 DNA에서 그걸 갖고 계셔버리네요. 범접할 수 없는 DNA인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따라와서 저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 패권만이 세계를 선도하는 무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알고 계셨죠? 그 80대 어르신께서 그 최강대국의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간 게 평택이에요. 우리 이훈 선배님과 제가 근무했던 삼성전자의 새로운 이 클러스터, 평택 클러스터를 갔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왜 저분이 저기를 갔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다. 특히 삼성은 그렇다. 제가 오늘 삼성 영비어천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근데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무너진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삼성 영비어천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데, 삼성 영비어천가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그 강대국도 반도체 컴포넌트 하나 이게 수급이 불안정해지니까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이 부흥기에 직전까지 가는 것을 경험을 한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공급망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반도체였다는 거죠. 금방 얘기했던 이제 첨단지 클러스터 7개, 소부장 클러스터 5개 있을 때 발표를 했는데, 안성이 딱 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모두 이혜근 대표님의 양향자 의원께서 여러 번 언급하신 이의원 이사장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휴넷의 행복한 경영대학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소니가 전 세계 글로벌 1위입니다. CIS 부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CIS를 제조해주는 데가 TSMC. 근데 TSMC는 그러면 지정학적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일본에 바로 소니 옆에다 짓는 게 가장 이익도 많이 나고 베스트죠. 그러니까 가서 짓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다행히 조세통계 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패키지법 통과로 인해서 260조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그때 했었죠. 트럼프 때.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300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미국 못지않게 해준다 이거죠. 근데 그 300조는 평택 클러스터의 15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15개가 아까 클러스터 지정하는 대로 앞으로 2050년도까지 제대로 지정이 되면 우리 미래 세대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니까 행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시너지를 내면서 진짜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잘 사는 그들이 행복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직해야 되는 게 저는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필즈상을 받은 서준희 교수, 수학계의 노벨상이 필즈상이죠. 서준희 교수가 취업, 창업, 결혼,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느 병원 그럴듯한 일인실에서 사망하는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할 자격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럴듯한 1인실에서 병원을 어느 병원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는 준비에 정신 팔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생 축사에서 졸업식 축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게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졸업쯤 되면 만일 정도로 살았더라고요. 만일 정도로 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근자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들로 이제 가져라는 말씀인데 여기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은 저 근자감의 최고봉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그죠? 하면 다 됩니다. 근데 그 근자감에 가장 저는 베스트라고 보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 우리 세계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근자감이 테슬라로 이 지구를 다 정복한 거 플러스 위성을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화성에다가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기지국을 세우는 대신에 위성으로 다 쏘아서 전쟁에 완전히 주도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져라가 참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30년째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태한 1등이 되고 있어요 지금. 83년도에 28 도쿄 구상으로 반도체를 시작을 했는데 이병철 회장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계시지만 두 번째로 근자감이 있으신 분이 이병철 회장님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83년도에 도쿄 구상으로 반도체 사업을 그때 진출을 했는데 93년도에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달성합니다. 선배님이 언제 입사하셨었죠? 87년도. 저의 후배군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들어왔는데 87년도에 오셔가지고 제 선배님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선배님 맞으십니다. 그리고 93년도부터 2023년도니까 30년째 지금 1등을 안 놓치거든요. 어떤 기업이 어떤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30년 동안 1등을 안 놓쳤다. 그게 무슨 비리로 되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기업이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1위에 가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의 치팅으로 한 번에 수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수석이 그 치팅으로 가능할까요? 그 컨닝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결국은 DNA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30년째 1등하고 있는 그 DNA는 패러독스 극복할 수 있는 DNA고 결국은 모순 극복의 역사가 반도체 30년 1등하는 역사다. 뭐냐? 메모리 반도체를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덴시티, 스피드, 코스트잖아요. 덴시티는 1000kg 되는데 에어리어는 전 세대 대비 더 작아야 되고 스피드는 엄청나게 빠르게 해야 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적어야 되고 성능이나 기능을 더 좋게 넣어야 되는데 가격은 더 싸야 되고 무슨 이런 데가 다 있습니까? 근데 그 패러독스 극복의 역사가 30년 1등의 역사다. 그 패러독스 극복은 누가 하느냐? 결국은 여기 계시는 분들처럼 고수들이에요. 새내기들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적어도 그 1000개의 기술 기둥에 1000개의 기술 준비 그 기술이 15년 정도 숙성에 대한 비로소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인데 그 기술의 숙성은 꾸준한 포기 없는 꾸준함이 아마 이루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여기 대표님들이 10년, 20년, 30년 어떤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켜 왔다. 이거는 다 DNA가 다릅니다. 종자가 달라요. 치가 다른 겁니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정말 다른 DNA와 다른 씨앗과 다른 어떤 방식과 문화와 철학과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정치 영역에 나와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조사해보면 꼭 음주운전 한 번씩 있고 애들 잘 키우려고 이렇게 무슨 그 위장 전입이 한 번씩 있고 막 그러시기도 한데 한국의 희망은 그런 거 절대로 안 볼 겁니다. 치명적 도덕적 결함만 보고 이제 모시려고 하는데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틈틈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기분 안 나쁘시죠?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혐오해요. 다 실망하고 저것들 정말 GDP 생성에 일도 도움 안 되는 저 비리 영상에 수렁에 있는 것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여러분입니다. 네. 그리고 뒤에서 그렇게 관전자적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차고 넘쳤어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몸을 던지고 자기 모든 것을 쏟아내고 균열이라도 내고자 시도하는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저거 될까? 저게 성공할까? 대선 후보 감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면 다 되더라고요. 네,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사고도 안 되더라고요. 네, 심지어 방해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아파요. 네, 저를 괴롭혔던 모 인사들이 지금 막 구속되고 조사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를 쫓아냈던 분들이. 네, 그래서 절대로 저한테 나쁘게 하시면 뒤가 안 좋습니다. 네, 저를 만나면 다 잘 되셔요. 네, 이분 선배님도 잘 되셨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꼭 정치권으로 꼭. 네,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2년 전 데이터입니다만 지금도 삼성전자, SK, 마이크론 순서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낸드플래시 같은 경우는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지금 합병을 했죠. 이번 달에 하반기에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합병을 하면 1위 자리를 삼성에 놓쳐요. 4위가 SK가 됩니다. 그러면 3위는 눈에도 안 보입니다. 왜 1위가 중요하냐? 마켓시어 1위가 왜 중요하냐? 결국 반도체 혹한기나 수요가 좀 줄어드는 시기가 오면 1, 2, 3, 4등 중에 4등이 이제 주문 안 하죠. 그 다음 3등 제낍니다. 2등 진짜 힘들 때 2등도 제낍니다. 1등은 안 해놔요. 그럼 삼성은 급격히 그 경쟁력이 곧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라도 차입을 해서라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시장 안 잃어버리려고. 시장 주도율, 시장 지배율을 갖고 있어야 살아남거든요. 그게 치킨 게임의 승자가 아니었습니까? 그 괜히 1위를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삼성에서 계속 투자 줄이고 긴축 들어가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오죠. R&D 몇 프로 삭감해버렸다. 좋습니다. 카르텔 없애는. 그런데 그 카르텔 한마디로 과학기술계 모두가 다 우리는 비리의 영상에 완전히 부조리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모수국보 역사인데 고수가 할 수 있다. 근데 그 고수가 어떤 고수냐? 초격차의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고수. 근데 그 격자가 거리의 격이 아니라 차이의 격이 아니라 품격의 격이다. 그래서 기술자의 품격이 초격차의 기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 대표님들의 품격이 그 기업의 격이잖아요. 초격차의 위치를 감당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박예철 대표님 보고 너무 압도적이셔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 견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그 DNA는 저는 이제 삼성 반도체 신조를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일에 착수하면 물고 늘어져라. 지나칠 정도로 정성을 다하라. 이유를 찾기 전에 자신 속의 원인을 찾아라.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하라. 서적을 읽고 자료를 뒤지고 기록을 남겨라.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 철저하게 습득하고 지시하고 확인하라. 항상 생각하고 연구해서 신념을 가져라. 오늘 글귀에서 어제 두려우면 지고 설레면 이긴다. 근데 제가 참여하는데 하나도 안 두려워요. 설레게.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나름대로 근자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자감 아까 이명철 의원까지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뒷받침을 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제가 강조합니다. 네. 여기서 저는 8번째 무엇이든 숫자를 파악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항상 과학적 근거로, 논리로, 정량적 데이터로 상대를 압도하고 설득하자. 오염수 문제도, 네. 그리고 양평의 그런 문제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설득하고 설명해야 된다. 근데 그거가 가장 약한 데가 정치권이에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필요합니다.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일이 일상이 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이제는 공적 영역에 나와서 봉사를 하셔야 되고, 저는 정치 신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처럼 잘 살아오신 분들,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그 삶의 궤적을 우리 후배들한테 뭔가 봉사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나오는 일, 그분들이 정치 신인이고 그분들을 제대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그 집단이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예. 저는 무엇이 숫자로 파악하라를 가장 좋아하는데, 제가 숫자를 2595, 11,000원, 2780, 1625 1967년 4월 4일에 태어나서 제가 2595일째 오늘 살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30년 2개월 일했는데 11,005일 일했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당선된 지가 2780일째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나온 지가 2780일째, 당선된 지가 1225일째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가 저의 일생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 소개하고 싶어서 숫자를 말씀드렸는데, 일생이다. Daily life is total life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인들이 영웅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영웅이라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순신. 이순신 영웅이시죠. 나라는 좋아하고. 또 누가 영웅입니까? 사실은 이순신도 거북선이라는 기술로 나라를 지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웅도 세종대왕도 한글이라는 기술로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었던 분이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업의 역할은 저는 무엇인가 나의 기술로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일이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당에서 해야 될 일은 영웅을 영웅답게 만들어드리는 일, 자랑스러운 삶을 조명하면서 그 삶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잘 살고 싶은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 그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 권대국 대표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조금이라도 저를 써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영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침에도 저는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근데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처럼 무슨 영어, 췌장암 발견된 지 2달 만에 죽었어요. 제 시골의 친구가 서울대학에서 사법고시가 되고, 서울대 나와서 사법고시 되고 로펌에 있다가 충남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이제 운명을 달리했는데, 고등학교 때 할머니랑 둘이 이렇게 자취하면서 탈 때 이렇게 물려고 들어가면 딱 보이는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딱 적어놓은 친구가. 보이스 비 앰비셔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야, 나도 저걸 좀 써놓고 싶다. 그래서 걸스 비 앰비셔스. 저도 우리 걸스 비 앰비셔스. 근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리시면 결국은 건강이더라고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였는데 꿈을 다 못 이루고 갔어요. 그래서 그 꿈을 제가 이루어주고 싶고, 제가 이제 그 시골에 저희 사는 동네 언덕에 이렇게 작은 언덕에 묘가 있어요. 어제 묻히고 오늘 제가 갔었습니다. 그때 검수완박 때문에 너무 공격당해가지고 제가 장례식장을 못 가고. 근데 가서 앞에 서니까 야, 죽음과 삶이 다르지 않구나. 어제까지 같이 살았던 얘가 땅속에 있고 나는 땅 위에 있구나. 그게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삶을 살다 갈게. 네가 못 살았던 것까지 내가 뭔가 봉사하고 갈게.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최대한 한번 해볼게.
그런 약속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오늘 죽어도 호상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웅을 만들자. 히든 히어로스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결국은 메모리 성공 요소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 책을 썼던 것이고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쓰면서 200번을 고쳤다고 해요. 근데 저 이거 150번 고쳤습니다. 그리고 임형규 회장님께서 제가 썼던 거 다 치우시고 당신이 한 장 한 장 끝까지 다 쓰셨어요. 아주 잔인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실한 분이에요. 이 책 하나 나오기까지 50번에 50명의 리뷰를 하고 검증을 하고 또 법적으로도 이슈가 없는지 리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재용 회장한테 보내서 판결을 받았던 책인데요. 네. 반도체와 정보혁명 이제 이 내용도 다 책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임명규 회장님이 다 거의 다 준비해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에스로 얼마 전에 3월달에 고든모 박사가 돌아가셨잖아요. 네, 다 아실 겁니다. 고든모. 근데 12개월 또는 18개월마다 덴시티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2배씩 증가된다는 그 고든모의 모에스로가 묘하게도 15년 단위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열었어요. 혁명의 시대를 열었단 말이죠. 매 15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250배에서 1000배씩 좋아지고 성능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새로운 정보 산업의 패러다임이 열립니다. 77년도에 PC가 처음 나온 거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인터넷 기술이 융합되면서 PC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15년 후 1992년 디지털 기술이 나오죠. 모든 걸 영과 일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나오면서 전자산업과 결합해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디지털 혁명에 편승하지 못했던 노키아나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근데 다시 그랬던 소니나 노키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후에 15년 후가 2007년인데 스마트폰이 나오죠. 모든 기술이 융합되면서 모바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15년이 작년입니다. 2022년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혁명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203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과연 15년마다 새로이 여는 세상에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중심에 우리가 있을까요? 반도체 기술과 정보기기와 ICT 서비스가 정확하게 싱크로나이즈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점점 지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식민지 시대를 다시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치권이 서로 그 안에서 싸우고 기득권 지키려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런 노력과 그들만의 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보고 앉아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어저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존슨앤존슨이 454조인데 일라이빌리라는 회사가 698조. 저게 뭐냐면 요게 나스닥 상장 시가 총액 기준으로 본 기업 가치로 보시면 돼요. 100조 기업이 몇 개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 순위가 정해집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나름대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네, 1차 산업에서는 유럽, 그러니까 미국 1등, 유럽, 중국, 일본, 한국 순이죠. 그리고 여기 2차 산업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한국. 왜 1, 2차 산업에서 우리가 100조 기업이 전혀 나올 수 없었냐? 결국은 조선시대였습니다. 조선 말에 지금과 같은 그런 정치 상황, 기술자들을 하대시하고, 노론소론 싸우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냐 이걸로 싸우고, 김건희 여사가 불을 켜고 사진을 찍었냐 안 찍었냐로 우리가 싸우고, 이런 상황을 두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테슬라 보실까요? 테슬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700조 단위였거든요. 근데 982조가 됐고요. 여기 ASML이 186조였는데 2년 한 8개월 만에 ASML이 350조가 됩니다. 한국은 100조가 없어요. 여기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LG화학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100조가. 5분 전이라고 저기.
이 100조가 된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밑을 해야 되더라고요. 하나, 내 기술이 글로벌 시장이 있느냐. 글로벌 시장이 있어. 그러면 내가 주도할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주도할 수 있으려면 인적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기술이 있다고 해도, 기술이 시장이 있다고 해도. 그 두 가지가 밑에 있을 때 100조가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기업 중에 곧 100조가 나오리라고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있는 자신감. 티맥스도 꼭 100조 나오지 않나요? 네. 근데 현대차 모비스가 지금 상당히 현대차가 열심히 해서 커지고 있는데 5조 커지는 사이에 테슬라는 보세요. 4배, 5배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보면 2020년도에 이제 드디어 한국이 들어옵니다. 삼성전자 덕분에. 그 다음 대만, 미국, 엔비디아 305조였어요. 무려 2년여 전만 해도. 근데 저쪽 볼까요? 엔비디아 1550조가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비슷하죠. TSMC는 거의 2배가 되죠. 애플 볼까요? 1900조에서 3676조가 됩니다. 애플, 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저쪽에 보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이게 갈 수가 있습니까? 시장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애플, MS, 구글,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이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100조 기업이 딸랑 하나였다가 하나 더 생겼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가 좀 있으면 85조에서 62조에서 85조가 있었으니까 이제 100조로 가야 되는데 SK 하이닉스 분발해야 됩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 고마움을 잘 모르시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100조가 되느냐. 글로벌 시장을 개별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이미 장악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과 합작을 다 해버립니다. 그 시장을 다 점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26조가 됐는데 이제 중국의 어떤 에너지 LN솔처럼 저런 회사들이 중국의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중국은 일단은 특성 광물이 최고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이 우리보다 한 오더가 2개씩 더 많은 인적 자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의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우리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경쟁력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 달 차이만 볼까요? 한 달 차이 엔비디아가 1362조였는데 1552조입니다. 애플이 조금 떨어졌네요 보니까. 네, 그다음에 TSMC도 조금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한 달만으로도 몇백 조씩 왔다 갔다 한다. 몇백 조씩. 근데 우리 1조 기업 못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것은 저는 모든 역량을 기업인들에게 집중시켜줘야 된다. 대만은요, TSMC 해가지고 소부장 회사들과 함께 수천 개의 회사들이 이제 함께 상생을 하고 있는데 2,300만 명 인구의 대만이 117조를 써요, 1년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2배의 인구거든요. 2배 좀 넘는 5천만 명. 근데 우리는 640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중에 600조가 고정 예산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하이 이 600조를 300조로 줄여야 된다. 그리고 340조를 기업에 지원해야 되고 전세 사기로 죽어가는 우리 젊은이들 구해야 되고 인적 자원 예산으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원해야 되고 기업인들을 살려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기술이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학 정치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인간의 선의에 기대는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전혀 도덕적 해이가 스며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래야 인본주의의 인본 사상을 제대로 찾을 수 있다. 휴먼 케어가 더 들어가는 데는 훨씬 더 재원을 많이 투여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친구들 엄청나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치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한국의 희망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드리는데 들어오나요? 네,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왜 반도체가 글로벌 경쟁력이 지난 40년간 각국의 결과 1위다. 파급 효과가 크다.
그리고 신흥공업 도약기의 성장은 역사적 기회상입니다. 국가적 의지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분야별 기업 지역을 보면 결국은 EDA, IP 이거 너무 잘하시잖아요. 시놉시스 KPS 없으면 반도체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에다가 얘기했던 것도 미국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제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글로벌 밸류에 가장 높이,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는 게 가장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위에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석유가 나오는 국가가 패권 국가였는데 이제 반도체가 제조되는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한국에 대만에 꼼짝 못하는, 그리고 네덜란드에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컨트롤러블한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미국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거. 지정학적으로도 중국은 한국도 가깝고 일본도 가깝고 대만도 가깝고 뭐 이런 지정학적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보기에는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반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키옥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드리, 조립, 로직, 아날로그, 센서, 파워, 자동차, 디스크릿 이런 쪽이 전부 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기술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플로린 폴리미드 리무브 PR HF라는 세계 소재 규제에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이 2019년도에 그랬을 때 적어도 우리가 키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불화수소 9.99999 12.9의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여하이 600조를 300조로 들고 그걸 투여를 해서 대한민국이 기술적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정치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와 지원을 해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과학기술로 분류되는 인원이 딱 3명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300명 중에 3명. 거기에 반도체로 분류되는 사람이 딱 1명.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꼭 반도체가 아니라도 과학기술, 산업, 경제, 기업 이 영역에서 적어도 대표성을 좀 해프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네. 양경원 대표님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영입을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뭘 할 거냐? 결국은 요 얘기입니다. 대세 기술 필연 산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교육 R&D 체계도 그쪽으로 하자. 만약에 우리 그 학령 인구도 줄어들고 저출생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을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는 대세 기술 필연 산업으로 온라인시키지 않으면 그들을 완전히 나락으로 수렁으로 빠뜨리는 결과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세 기술 필연 산업에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요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새로운 인적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2년 전에 KDS프라 세계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전 세계에 750만의 재외동포의 자녀분들만 해도 9살에서 24살에 200만이더라고요. 그들을 우리의 900만과 함께 연결시켜서 우리의 인적 자원으로 쓰자. 그런데 거기에 코파운더로 백인들이 와주셔가지고 1억씩 내셔가지고 지금 출범을 해서 다음 주에 1차 70명 이렇게 옵니다. 그런 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인데 지금 세계 반도체 양대 진영은 미국 주도와 중국 주도입니다. 일본, 한국, 대만, 미국, 유럽이 다 미국 주도고 그다음 중국이 이제 SMIC, YMTC, 하이슬리콘인데 중국으로서는 막 답답하겠어요. 미국이 자꾸 저렇게 우리만 빼고 저렇게 하니까 시마이밍 대사가 저희 방에 여러 번 오는데 왜 치포냐? 치5 하자. 왜 페퍼냐? 페5 하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한국 반도체 10호 동맹의 회의 참여 여부를 8월까지 확답하다 했는데 미국은 원천기술, 한국과 대만 생산시설, 일본은 소재 해서 미국이 자 우리 좀 회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미국이 앉아보시오 하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반도체가 아직 이제 다시 기술적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바로 가서 앉죠. 근데 대만은 힘이 있으니까 TSMC로 힘이 있으니까 그래 무슨 얘기 할 건데 우리나라 보세요. 중국이 지금 눈치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2019년도 상황은 좀 비슷하더라고요. 세 가지 소재 규제를 했는데 정부도 혼란스럽고 정치권도 혼란스럽고 기업은 조용하게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진 장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내시는데 조금 도움을 제가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따르는 국가가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국가로서 참여하는 게 북에게 도움이 된다 싶어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규칙을 만드는 국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주도하는 국가. 네, 실제로 저 규칙을 만드는 국가의 의미를 알고 하신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말씀하시고 우리가 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호국신기, 호국신산으로 대변하자면 반도체가 호국신기,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무기. 그 사업의 영역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호국신기, 하고 있는 기술이 호국신기, 호국신산,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이 대만의 1500km 이르는 중앙산맥이었다면 그 중앙산맥이 외세 침입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했다면 지금은 TSMC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대만에서는 TSMC를 호국신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그렇게 되겠죠. 우크라이나에 TSMC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아마 침공을 못했을 겁니다.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면 못했을 겁니다.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호남 출신이라고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양모기술, 네. 심호과, 양모호남 심호과. 왜 양모호남이라는 얘기 나왔냐면 과거에는 호남이 곡창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장 노렸던 데가 호남입니다. 호남을 뺏기면 국가가 뺏긴다. 국가를 뺏긴다 해서 양모호남인데 당시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썼던 기술이 바로 거북선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술과 특히 반도체 기술이 그렇다. 그래서 적을 업신여기면 반드시 피한다. 한 사람의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을 두렵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양도체 다음에 양순신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 혼자 홀로 지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저 혼자라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모사당해서 죽으면 그것도 우상이다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음악입니다. 두 비커스가 똑같은 물이 들어있는데 한쪽은 조금 새로운 물, 네, 다른 한쪽은 전혀 다른 물. 이 한 방울이 물이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황당무계한 우리 박인철 대표님처럼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한 분들이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양희연의 강의 잘 들으셨어요? 저 역시 반도체에 관한 많은 그 지식을 얻었던 좋은 강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산업 입국이라든지 반도체 입국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나라 지금 희망이 없는 이 나라의 그 정치 현실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는 정당이 하나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8월 28일 월요일 날 국회 의사당 의원회관에서 한국희망당 창당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마음을 보탭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계속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양현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한 처음 뵙고 오늘 두 번째 직접 뵙고 이걸 반갑게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그 이민아 이사장 아시죠? 이민아 이사장. 네. 그분이 한 4, 5년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플랫폼,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을 정치에 개발하자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정치가 국민은 상류고 기업 대표는 상류고 정치는 하류 맞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정치의 이해 집단들이 사실 양 위원님께서 이제 창당을 하셔가지고 더 새롭게 하시는 희망을 가지지만은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그 아까 말씀하신 블록체인을 활용한 플랫폼 정말 저는 기대가 되고요. 그때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정치를 앞으로 국회의원보다 앞서야 되니까 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 이 국민의 민의를 그 투표로서 하면은 충분히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그 부분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양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이슈되는 그 상합의 전도체 후배네요. 후배
전도체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좀 말씀해 주세요.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이 블록체인이 궁극적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기술이라고요. 왜? 빠짐없다, 숨김없다, 차별없다 해요. 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정당 플랫폼으로 쓰지만 실제로 이 쓸 수 있는 영역이 무궁무진합니다. 특히 시민단체, 돈을 다루는 단체, 그다음 종교단체, 헌금을 모르는데 헌금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신분증, 우리 쿡으로 코로나 때 자기 다 개인적으로 넣어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투명사회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정당 플랫폼으로 쓰지만 그래서 정당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당원 관리, 그 다음에 공천 관리, 후원 관리, 정책 관리.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도 나오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우리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작은 허들의 수고로움을 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입을 해주셔서 거기에 이제 아이들 내주셔야 되는데 저는 정당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이 여는 세상은 아마 상상은 불할 겁니다. 근데 지금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웹3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만 가능한 거예요. 왜? 기존에 웹 2.0 베이스 되어 있는 데는 버려야 됩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없이는 불가능한데 못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하고 저것들 잘못한다고 안 해도 그냥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경쟁하고 있는데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전혀 새로운 기술 만들어서 우리 판을 바꿔버린대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주도해 나가고 우리도 이제 올드 패션이 될 수도 있죠. 좀 지나면 또 새로운 새로운 곳으로 또 판을 바꿔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블록체인 이 기술은 아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가장 키가 될 거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에서 저를 불러서 갔더니 거기에 가입자분들이 80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께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우리가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28일날 2시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사실은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게 막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이유가 세상에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이 얼마나 신원보증이 됩니까? 근데 선관위에서 종이로 다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인을 해서 내랍니다. 당원가입을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근데 법이 그래요. 공무원들 법을 어기면 또 저 기소당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꿔나갈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있잖아요. 돈 쓰는 거 다 종이로 뽑아갑니다. 다 풀로 영수증 붙여갖고 갑니다. 거기에 다 비리 온상이거든요. 하나라도 그거 밝혀낼 수 있는 줄 아세요? 못 밝혀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TV로 들으겠다. 회계 결산을 TV로 들으겠다는데 안 되는데요. 법이. 그래서 그것도 법을 바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입법과 법을 개정하는 것과 제정하는 거죠. 지금 플랫폼 하는 것과 정말 힘듭니다. 이게 잼버리 폭염에 10종 철인 경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도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도체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 이제 전고체, 전도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기초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우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앞서 개발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결국은 그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특히나 R&D 기초기술 예산을 지금 깎아버린 바람에 출연연의 대표들이 다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우리 해봐야 아무도 안 해도 얼굴 나오고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냐, 우리가 이렇게 비리 영상이냐, 이런 자괴감을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근거 있게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좀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들을 펴기 위한 기본 정당이, 그러니까 정신 나간 정당이 아니라 그냥 좀 상식적인 정당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대통령 제조기로서의 역할만 있는 정당이 아니라 그래도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행보가 제대로 굴러가는 그런 정당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근데 이제 가실 시간이 돼갖고 질문하면 욕먹을까 봐 못하셨어요. 1시간여의 짧지 않은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택TV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강연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계속 그 내용을 공유하며 좋은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향자 의원과 한국희망당의 미래를 믿습니다. 문택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